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환율,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의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네, 미국 주식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시 하락한 모습 볼 수가 있네요. 요즘 이번 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큰 기조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은 같은데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는 1%를 넘나드는 모습 보이고 있고 S&P 500이 다시 4100이 깨진 모습입니다. 4200을 돌파를 하는 그 목전에 뒀다가 다시 4100이 깨지면서 뭔가 다시 불장의 흐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이 개장하자마자 계속 쭉 내려가서 결국 마감할 때까지 하락하는 기조를 좋지 못한 분위기를 보였네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1000개 가까운 주식들은 또 상승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뉴 하이를 찍은 종목들도 각각 80개가 넘는, 9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로서는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뉴스 스피커와 함께 데일리로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 안에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어떤 또 개별 종목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네, 그러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시 어제도 3%를 돌파를 했습니다. 210불을 장중에 돌파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알파벳은 구글이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전날에 이어서 공표한 AI 바드의 문제 때문에 4%가 넘는 하락을 보여서 100불이 완전히 깨진 모습 보였네요. MGM과 윈, 뭐 이런 카지노와 어떤 리조트,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이 중국의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지금 성장을 거듭하는 모습 개별 주식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국제시장이었어요. 어제 거래가 있었는데 10년물 같은 경우도 지금 3.7에 가까워지고 그래프 보시면은 다시 팍 튀어 올랐죠. 2년물 같은 경우가 지금 4.5에 근접하면서 2년물이 사실 뭐 국제시장을 가장 또 빠르게 대변하는 어떤 하나의 지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 4.75, 0.25가 올랐기 때문에 4.75죠. 근데 거의 쫓아가는 모습 2년물이 보이고 있어요. 사실 10년물이 또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은 큰 기조에서는 나쁠 게 없었는데, 문제는 2년물이 더 많이 튀어오르면서 지금 거의 이제 이러다가 1% 가까이 금리 역전 현상이,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이유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시금 미국 중앙은행에서 더 많은 기준금리 인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율 시장도 비슷합니다. 아마 여기 1260원을 이제 뭐 더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보이는데, 오늘 환율 시장에서는 일본은 960원을 돌파해서 계속 그 기조를 이어갈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고용 지표가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발표 이후에 원화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되고 있다는 점. 가상화폐 시장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자금 이동을 하게 되죠. 가상화폐는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대다수의 거래량은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거래량이 아무래도 선행되어야 되는데, 흐름이 빠진다는 거는, 자금이 빠진다는 거는 이렇게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상당폭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22,000불 다시 깨졌습니다. 우리 레버리지 리뷰와 주택담보대출 확인을 하시면은
이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고정금리는 일부 금융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낮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 코픽스 기준으로는 일정 부분 아주 조금씩이라도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4% 후반에 이 하단금리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씩 이번 주 들어서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면도 있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우리의 목돈을 불릴 수 있는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지금 수협은행이 4.7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은행들은 이제 3% 초중반을 위치를 한다는 거, 5대 은행 기준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정기 예금에서는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하시죠. 입주권이 거래가 되네요. 그러면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32억에 사실 최근 거래 보면 뭐 30억, 31억 이 정도 있었는데 32억에 등재가 됐네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26평형인데 28억까지 갔지만 23억 5천에 위치를 했고요. 헬리오시티 며칠 만에 등재가 됐습니다. 33평형 16억 5천에 위치하면서 17억 선이 또 깨진 모습 보일 수 있죠. 옥스파크힐스 같은 경우는 33평형이 15억 4천에 위치를 했고요. 인근에 위치합니다. 금호파크힐스 같은 경우는 26평형이 11억 4천5백에 위치를 하면서 사실 갭이 차이가 얼마가 안 나요. 전세가가 8억 4천이니까 실거래가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점 확인하시고요. 고동 롯데캐슬 베네루체 같은 경우는 전세가 지금 뭐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거의 6억대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으면서 매가 역시 10억 8천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는 고덕자이와 더불어 베네루체가 하락세를 가장 많이 타고 있고요. 그래도 세대수가 훨씬 더 많은 그라시움과 아르테온 같은 경우는 이보다는 1, 2억 더 많은 수준의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살펴보죠. 은행 대표 정기예금 금리 연 4%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인데 이 3.5까지도 넘무너지는 모습, 저축은행조차 평균 예금금리가 5%가 안 된다는 점 좀 확인하시고요. 큰 그림에서 계속 이런 기조는 이어갈 거라는 모습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아무래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안 좋아진다고 뭐 너무 속상할 필요 없이 대출금리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지금 심지어 은행의 가상금리도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방하는 거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계속 있습니다. 힐튼과 페이팔, 뭐 펩시코 실적 발표가 뭐 오늘 장 이후 그리고 오늘 장 이전에 있는데 펩시코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았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국채 관련해가지고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반등을 이뤄내기는 힘들었고요. 네, 여기 나오죠. 미국 국채 금리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정책금리를 시장금리가 이렇게 먼저 선행을 하면서 예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2에서 6개월 정도 시장이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물론 어제 이제 실업수당 청구는 조금 오른 모습이기는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뽑겠다는 고용을 하겠다는 그 공고가 구직자 대비 거의 2배 수준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건강한 체력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채금리를 훨씬 더 올릴 것이다. 기준금리를 연준에서 더 올릴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미국 주식과 가상화폐가 약세를 면하지 못했다는 점.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또 그 기조를 보이고 이번 주 장이 마감을 할 것인지를 뉴스 스피커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